코로나19 발병 이후 2년간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한인이 약 2,000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변이에 특화된 이가 백신으로 일원화하고 매년 1회 정기 접종을 실시하는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제17회 키스 비전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남 함양군 중학생들이 약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 지하철 내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욕 주민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코비드-19에도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는 빠를수록 좋으며 중증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빠르게 조치하세요.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더 서두르세요. 검사 및 치료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212-268-4319로 전화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코비드-19 백신은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nih.gov/백신 파인더를 방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2년간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한인이 약 2,000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로 사망한 한인이 지난 2020년 1,159명, 2021년은 836명으로 2년간 한인 1,995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의 사망 원인 중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2020년 1,845명, 2021년 1,906명 등을 기록했고 미국인 사망 원인 중 1위가 심장병, 2위가 암인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해 한인 사망 2위는 심장병이었으며 코로나, 뇌졸중, 사고사, 알츠하이머, 당뇨병 등의 순이었으며 자살한 사람이 203명에 달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변이에 특화된 이가 백신으로 일원화하고 독감 예방주사처럼 매년 1회 정기 접종을 실시하는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응하도록 업데이트된 이가 백신을 표준 백신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1차, 2차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만 10여 종에 달하고 이가 백신은 1차, 2차가 아닌 부스터샷에만 접종하도록 돼 있는 등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이가 백신으로 표준화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또 노약자나 면역 저하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독감 백신처럼 이가 백신을 매년 1회 접종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연 1회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매년 6월 코로나19 위험 평가를 실시한 뒤 이에 적합한 백신 성분을 결정하면 백신 제조업체들은 3개월 내에 백신을 생산해 9월께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백신 성분이 결정되면 3개월 내 제조가 가능하다고 밝힌 반면 노바백스는 6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성분 결정 시기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2023년 제17회 키스 비전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남 함양군 중학생들이 약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원대하고 확실한 꿈을 품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주최한 17번째 비전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을 위한 송별회가 26일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올해 키스 비전 프로그램에는 함양 지역 중학생 15명과 함양중 영어 선생님, 함양군청 주무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송별회에서 학생들은 팀별로 영상을 제작해 자신들의 시선에서 느낀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또 키스그룹은 15명의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장용진 키스 회장처럼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They were so happy, they were so excited. And each student, literally, there was not one student that was not excited to be here. And we knew that
wow, we did a good thing of choosing these students. Yeah, that was the most rewarding. That there was a purpose in each student who was here, definitely. 학생들은 8일 동안 롱아일랜드 내 최고 학군인 해릭스 고교에서 실제 미국 학교를 체험했고 워싱턴 DC와 뉴욕 투어를 비롯해 프린스턴, 유펜, 예일, 하버드, MIT, 브라운 등 아이비리그 투어도 하며 안목을 넓히고 경험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의 수업 방식에 놀라고 또 자신들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도 키스 비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선배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미국 키스 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달렸는데 고등학교 때도 공부해야 될 생각을 솔직히 하기 힘들었어요. 지금 번아웃이 왔었는데 이번에 아이비리그 투어 하면서 선배들 만나고 대단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다시 뛰어야 될 새로운 원동력을 얻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습니다. 또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키스 장용진 대표님께도 잊지 않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곳에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함양 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히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영준 회장님이 사실 함양이랑 함양에서 태어나서 살았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지만 이상하게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 저도 꼭 장영진님의 이런 행사를 이어받아서 이런 행사를 제가 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촌에서 자라다 보면은 해외에 나올 기회도 많이 없는데 이런 이제 함양에서 되게 대단하신 분이 나와서 키스 회사를 차려서 또 저희에게 이런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다 보니까 되게 저한테는 값진 기회였고 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키스 비전 프로그램은 올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2022년 참가자들을 2023년 겨울방학에 그리고 2023년 여름방학에는 제18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오늘 지하철 안전 관련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 지하철 내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오늘 풀톤 스트릿역에서 MTA 직원들과 함께 지하철 안전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특히나 지하철 범죄율이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 지하철 범죄는 작년 대비 약 28%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MTA의 이용객 서베이에서 더 많은 승객들이 이전보다 지하철을 안전하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뉴욕시는 지하철 내 안전을 위해 지난해 가을 1,200명의 경찰을 투입시키고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으로 강제 입원시킨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 감시 카메라를 확대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더 상승시킬 수 있었다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 이용객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정차역 확대와 빈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용객 수를 더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 서류미비 청소년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뉴욕주의 서류미비 청년들도 뉴욕주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가 서류미비 청년의 건강보험 가입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번 차일드 헬스 플러스 프로그램에 $400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안나 건강정책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지난 25일 본사를 방문해 민권센터에서도 건강보험 안내 및 신청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네. 차일드 헬스 플러스는 지금 뉴욕주에서 19세 미만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공공보건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차일드 헬스 플러스 가입을 하시려면은 19세 미만이셔야 되시고 네, 뉴욕주에 거주하셔야 되시고요. 네, 이민 신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권자이든 서류 미비자분들이든 다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저소득층이셔야 되세요. 저소득층 기준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400% 미만이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내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들 외에도 조한나 건강정책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민권센터에 연락해 보험 가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오시면은 저희가 그 자격 기준이 되는지 상담을 해드리고 된다면 약속을 잡아서 저희가 그 뉴욕 스테이트 오브 헬스 그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건강보험 신청하는 걸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갱신하거나 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면 그럴 때도 저희가 도움을 해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언어 지원이 지금 영어로도 가능하고요, 한국어 가능하고 그리고 중국어로도 가능해요. 네. 민권센터는 연령과 이민 신분에 제한 없이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NYC 케어 보험 가입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 전화 혹은 카카오톡 민권센터 채널에 가입 후 1대1 채팅을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나 아니면 카카오톡 문의도 가능하고요. 저희 사무실이 10시에서 6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픈해서 점심시간은 1시에서 2시이고요. 그 시간대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려요. 끝으로 조한나 건강정책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차일드 헬스 플러스와 NYC 케어 가입이 추후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신청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보험이 필요한 누구든 민권센터에 연락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노선을 여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 내 주요 8개 도시의 철도 이용권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는 철도항공 승차권 연계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철도항공 승차권 연계 서비스는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 및 계약 대리점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추후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주요 8개 도시는 부산 동대구, 광주 송정, 울산, 포항, 진주, 여수 엑스포, 목포 등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미주 출발 인천행 항공편 탑승 후 해당 도시로 여행하는 고객 또는 주요 도시로부터 미주행 아시아나 항공편을 탑승하는 고객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봄의 정취를 즐기고자 고국 방문을 계획하는 교민들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항공권과 철도 이용권 구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공화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공화당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서 연설을 통해 공화당 하원이 유가를 올리려 하고 있고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려 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30%에 달하는 판매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12일 공화당 하원이 대통령의 전략비축류 방출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전략비축류를 대폭 방출함에 따라 결국 중국에너지업체가 이를 매입했다며 법안을 발의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비축류를 방출하지 않으면 유가가 올라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화당이 추진 중인 판매세 역시 중산층에 세금을 전가하는 것으로 결국은 부자들은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거부한 데 대해 공화당이 미국 경제에 혼돈과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며 친 트럼프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환경부와 삼성넥스트, 김앤장 등이 파산 보호를 신청한 FTX의 채권자로 확인됐습니다. FTX가 어제 델라웨어 연방 파산법원에 제출한 115페이지 분량의 채권자 명단에 한국환경부가 채권자로 기재돼 있었으며 주소지도 세종시 정부청사로 환경부 실제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내 투자 조직인 캘리포니아주 아운틴뷰의 삼성 넥스트 펀드도 FTX의 채권자로 확인됐으며 한국 최대 로펌 김앤장, 회계법인인 EY 한영, 3일 PwC 등도 포함됐고 특히 김앤장은 채권이 4건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비트코인 코리아, 부산 소재 오프서 파트너스, 벤테고, 스튜디오 빅몬, 이그제큐티브 센터, 비트로펌 등도 채권자로 확인됐습니다. 또 구글, 메타, 트위터, 애플, 넷플릭스, 링크드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채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FTX는 명단만 공개하고 채권액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준이 사상 유례 없는 통화 긴축 정책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통화량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집계한 지난달 기준 통화량은 21조 2천억 달러로 이는 지난해 11월보다 1,474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감소는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며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달 통화량은 1년 전보다 약 3천억 달러,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난해 3월보다는 5,300억 달러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막대한 현금성 지원을 감행해 팬데믹 전보다 통화량이 6조 3천억 달러, 약 40% 급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지난해 6월부터 475억 달러씩 채권 매각을 통해 시중의 현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고 9월부터는 양적 긴축의 규모를 매월 950억 달러로 2배로 늘리면서 통화량을 줄여왔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조치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지만 과도한 통화 축소는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 속에서도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3개월째 증가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신규 주택 판매가 연율 61만 6천 채로 전달보다 2.3% 증가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판매 건수는 당초 64만 건에서 60만 2천 건으로 수정됐습니다. 지난달 신규 판매는 중서부와 남부 지역은 판매가 늘어난 반면 뉴욕 등 북동부와 서부 지역은 오히려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신규 판매 주택 중간 가격은 44만 2,100달러로 1년 전보다 7.8% 올랐습니다. 또 지난달 판매 건수는 1년 전보다 무려 26.6% 감소했으며 2022년 전체로는 16.4%가 줄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해고 걱정을 하면서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는 등 직장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갤럽이 실시한 미국 직장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업무에 몰두하는 직장인 비율이 지난해 32%로 2년 연속 하락하면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직장에 불만을 가진 적극적인 비몰입자가 18%로 증가했습니다. 갤럽은 몰입 비율과 비몰입자 비율의 격차가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직장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 설문조사에서도 자신이 속한 조직이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46%에 그쳤으며 이는 전년의 54%보다 하락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미국 내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IT와 금융업종에서 해고가 속출하는 불안정한 환경이 직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의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보험사들이 사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예 손실 처리를 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 차량 수리비가 너무 비싸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사들은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차량이라도 수리보다는 전체 파손 처리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 코파트는 지난달 이후 경매에 올라온 테슬라 차량 120대를 분석한 결과 이 중 대부분이 주행거리가 10,000마일에 못 미치는 신차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신차를 경매에 내놓은 업체는 스테이트팜, 프로그레시브, 파머스 등 차량보험 회사들로 보험 고객 사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파손 처리해서 보험금을 준 뒤 그 차량을 경매에 붙여 비용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차량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내년 파리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들을 다시 개인 자격으로 출전시킬 뜻을 내비치면서 황당한 꼼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올림픽 본선에 나가려면 대륙별 예선을 통과해서 출전권을 따내야 하는데 러시아 선수들은 현재 유럽 예선을 뛸 수 없어 그 대신에 중국에서 열리는 올해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권종호 기자가 전합니다.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에게 아시안 게임을 포함한 아시아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에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아시안게임에는 당연히 OCA 회원국만 참가할 수 있는데 자격도 없는 러시아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축구 대표팀이 느닷없이 유럽 선수권에 출전하겠다는 격입니다. 한국의 의견도 좀 물어보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라 저희도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를 고려하면 아시안게임 개최국 중국도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할 것이 유력합니다. 러시아의 참가가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OCA가 이런 황당한 결정을 한 이유는 전쟁과 관련 없는 러시아 선수들은 구제해줘야 한다는 IOC의 방침 때문입니다. We had to do, however, is to take some protective measures. Th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cannot depend on the political intentions of one or the other government. 하지만 IOC의 생각이 우크라이나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전쟁의 참상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난 속에 OCA가 이른바 총대를 맨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예선에 못 나가는 러시아 선수들이 아시아 대회에서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기록을 내고 랭킹 포인트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길이 다시 열리게 되자 전쟁으로 180명의 선수들이 희생된 우크라이나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육부 장관은 파리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가 한 명이라도 출전하면 보이콧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종호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찬성 74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시가 현대차 및 기아차가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도난 사고가 급증해 납세자 부담을 초래했다며 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9세 한인 여성 신모 씨가 나이를 15살로 속이고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6시 반 맨해튼 45스트릿의 하얏트 스테이 54층 바에서 46세 남성이 투신 자살했으며 이 남성은 이혼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8시 반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에서 경찰 헬리콥터에 레이저를 쏘고 장총을 발사한 33세 남성이 경찰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테니시주 내시빌의 26세 기혼 여성 경찰이 업무 시간에 다른 경찰 6명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물론 한 스트릿 클럽에서 $10,000를 받고 스트립쇼를 한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회사 규정을 어기고 개인 메신저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최소 수천 달러에서 최대 $1,000,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항공 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가 주문량을 초과하기 위해 13,000명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